안녕하십니까. 의정부 TMD 치과의원 원장 김욱입니다. 오늘은 2015년 측두학 장애의 보험 청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두학 장애 보험 청구를 위한 상병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턱관절 장애, 측두학 관절 장애의 상병명으로는 악관절 내장증에 해당되는 K07.60이 제일 흔한 진단명이 되겠고요. 또 K07.63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턱의 통증, 악관절 낭염 또한 악관절 낭염, 원판 후조직 염 등의 이런 염증성 진단명 또한 흔한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악관절 내장증이 만성화되어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K07.65의 퇴행성 관절염 상병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또는 디저너레이티브 조인트 디지즈, 퇴행성 관절염 상병이 적절할 거고요.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또 흔한 상병명으로는 K07.66에 해당되는 저작근 장애, 그러니까 관절 장애는 없고 저작 근육에 국한된 장애가 있는 경우에 마스터케이터리 머슬 디스오더, MMD, K07.66의 상병명을 부여합니다. 이상에서 K07.60의 악관절 내장증, K07.63의 악관절 낭염, K07.65의 퇴행성 관절염, K07.66의 저작근 장애가 측두학 장애 보험 청구를 위한 흔한 상병명이 되겠고요. S03.0 턱의 탈구나 S03.4 턱, 악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은 보험 청구를 위한 상병명이 아니고 상해진단서를 위한 진단명, 비급여 상병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측두학 장애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이상의 4가지 흔한 상병명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가 되고, 이런 S상병이나 F45.8 이가리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상 비급여 상병명이므로 S나 F 상병명은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본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재진료,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측두학 장애 분석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간이 검사만 시행한 경우. 둘째, 측두학 장애 행동요법만 시행한 경우. 셋째, 투약 처방만 한 경우에는 초재진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두학 장애 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 검사로는 이 파노라마 촬영 일반, 덴탈 파노라마와 파노라마 촬영 특수, 악관절 파노라마, TM 조인트 파노라마 이상 2가지가 방사선 촬영을 보험 청구를 위해서 촬영 가능한 항목입니다. 최근 많이 보급되고 있는 콘빔 전산화 단층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빔 CT는 가, 일반, 나, 3차원 CT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악관절에서 콘빔 CT의 세부 인정 기준으로는 첫째, 강직과 감별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 제한. 둘째, 골관절염, 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 형태 이상. 셋째,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 장애. 넷째,
악관절 수술 전후 평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콤빔 CT 3차원 CT가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3차원 영상 재구성 시행 여부, 실시 사유, 청구 경향 등을 참고하여 요양기관별 사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매복치의 경우, 과잉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콤빔 CT 일반으로도 치료 방향 설정 및 수술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3차원 CT는 일반으로 인정키로 함. 이상과 같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단 항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도학 장애 분석 검사. 측도학 장애 분석 검사는 별도 서식에 표준화된 검사지를 사용하여 첫째, 악운동 측정 분석, 둘째, 악관절 촉진, 셋째, 구강 내 교합, 넷째, 저작근 촉진 등 이상 4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치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치료 기간 중에는 1회만 산정하도록 합니다. 하악 운동 궤적 검사, 관절 음도 검사, 동기능적 교합 검사와 같은 턱관절 장애 특수 검사도 있습니다. 간이 정신진단 검사 SCL-90R, 심텀 체크리스트 90 리비전,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기타의 소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는 이상과 같은 소정의 점수와 비용을 산정합니다. 다음은 교합 분석 및 치료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 분석, 치료 기간 중 1회만 산정합니다. 교합기 부착 모형상에서 MIC, CR, 프로트루전, 레테로트루전 시 교합을 분석합니다. 인상, 교합 재료대, 부착료를 포함합니다. 교합기 장비의 구입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해야만 합니다. 다음, 교합 성형술. 교합기 부착 모형상 교합 성형술을 시행한 후에 실시합니다. 가, 최대 교합위, 나, 중심위, 다, 전방위, 라, 측방위. 교합기 부착 모형상 교합 성형술. 차 29, 교합 조정술. 심사 지침. 1일 최대 인정 가능한 치아수는 치아 모형의 교합기 부착 없이 구강 내에서 직접 선택적으로 삭제 조정합니다.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합니다. 심사 사례. 차 29 치지질환 또는 악관절 질환의 선행 처치로 시행된 교합 조정술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 반드시 치주질환 또는 악관절 질환의 원인 치료와 동반하여 교합 조정술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 기간에 대하여는 진료 기록부상 진단 및 증상, 치료 계획에 대한 기록 등을 확인하여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합장치 치료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가리 장치, 금속 교합 안정장치, 교합 안정장치, 즉시 전방 교합 장치, 연성 교합 장치, 전방 재위치 교합 장치 등 교합 장치는 원칙적으로 비급여이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합 장치의 조정, 첨상, 재건과 관련된 행위료 또한 비급여입니다. 다음은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은 일정 면적의 해당 치료실을 보유하고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에서 안면 동통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치과 의사가 측두학 장애 분석 검사에서 진단된 환자에게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을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 기록부상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가. 악관절 단순 자극요법, 표층 열 치료, 온스포, 적외선, 심층 열 치료, 초음파, 한냉 치료, 얼음팩. 나. 악관절 전기 자극요법, 텐스 또는 이스트 등이 있습니다. 다. 악관절 복합 자극요법에는 운동요법, 저출력 레이저, 근육 발통점 주사법 등이 있습니다. 4. 102. 심층 열 치료, 초음파 치료 인정 기준, 심장, 안면 부위는 금기입니다. 성장기 아동의 관절 부위는 골단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5세 이상 측두학 관절에는 치료 효과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하여 인정합니다.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실에서 측두학 관절 환자에 대해 초음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텐스나 이스트 등 전기 자극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 저출력 레이저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입니다. 측두학 장애 환자에 대해서 저출력 레이저 요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고 시행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 인정기관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국에 담당자에게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 실시기관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 인정기관 신청 절차 2. 심사평가원 본원 자원관리팀 또는 심사평가원 지원 운영부에 취업의 인정 결과 통보서, 물리치료실 도면 또는 사진, 의료장비 현황 신고서, 장비 세금 계산서,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심사평가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 기관으로 인정되면 신청 인정 일자로부터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을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측두학 관절 자극요법 인정기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치과의사가 청구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신장치료, 발통점에 기화성 냉각제, 에틸크로라이드 등을 분사 후에 스트레치 운동을 시술합니다. 악관절 고착 해소술, 근만성 폐구성 과두걸림 환자에게 도수 정복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분사신장법을 시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틸크로라이드 냉매를 분사한 후 술자에
글러브를 착용한 손으로 분사 부위를 워밍을 시켜줍니다. 이것은 노즐을 함유하고 있는 에틸크로라이드 스프레이 제제입니다. 악관절 탈구 시 비관혈적 정복술은 탈구 상황에서 도수적으로 탈구를 정복하는 술식입니다. 다음 악관절강 세척술. 악관절의 강직, 개구장애, 기타 외상, 염증성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악관절강 내에 2개의 캐뉼라를 삽입하고 멸균 생리수, 스테로이드 약물 등을 투여합니다. 다음은 측도악 관절 장애 환자를 위한 투약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나프록스 275mg 1회 1정 1일 3회 제스판 등 소화제 등을 포함하여 3일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처방합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장애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에어탈 100mg 1정 2회를 3일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처방합니다. 다음은 초진시 측도악 관절 장애 환자의 총진료비, 본인 부담금, 청구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진시 덴탈 파노라마와 악관절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측도악 장애 분석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진단을 내리고 초음파 물리치료와 아나프록스 제스탄 소염 진통제를 일주일간 처방한 경우에 총 진료비는 73,975원, 본인 부담금은 22,100원, 청구액은 51,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진시 덴탈 파노라마, 악관절 파노라마 및 측도악 장애 분석 검사를 시행하고 물리치료를 초음파, 전기, 레이저, 가나 다 세 가지를 모두 시행하고 분사신장법과 악관절 고착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총 진료비는 11만 5,628원, 본인 부담금은 34,600원, 청구액은 8만 1,020원이 되겠습니다. 재진시 초음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아나프록스 제스탄 소염진통제를 일주일간 투여한 처방한 경우에는 총 진료비가 12,045원, 환자 본인 부담금이 3,600원, 청구액이 8,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진시 환자의 총 진료비, 본인 부담금, 청구액을 보여주고 있는 보험 청구 프로그램상의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 측도악 장애의 보험 청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치과의사신문 독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